자, 저희는 분명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2026년을 위한 포트폴리오, 2026년을 위한 종목에 대한 선 진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을 저희가 왜 진입했고 왜 2026년 기대주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라는 것까지는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제약바이오에 접근하는 관점은 뭐였습니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 미국의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유동성은 분명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성장주나 제약바이오에 대한 순환매 관점을 가져볼 수 있을 텐데, AI나 배터리 등 업종이 최근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속 하락한다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의 순환매는 더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국내 증시를 봐도 제약바이오 내에서 개별적인 이슈나 기대감을 가진 종목들의 순환매는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다. 그 관점으로 한 종목을 저희가 ST팜 35% 6% 수익률 가지고 있음에도 진입을 한 거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게 근데 이거 원래 다음 주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 시장 더 빠지면 어떡하려 그러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일본의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시장에 눌릴 수도 있다, 당연히 저도 압니다. 모르겠습니까? 근데 시장이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눌린다고 했을 때는, 이 종목에 타격을 준다고 했을 때 더 잡을 수 있는 가격을 준다면 그건 우리가 기회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선진입을 한 거예요. 눌리면 한 번 더 잡는다. 눌릴지 안 눌릴지는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을 기회로서 만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서 판단을 한 거죠. 이 종목은 분할 매수에 대한 계획이 명확한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표와 리포트가 함께 제공이 되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보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 제가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도 한번 잘 좀 이해를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2월 19일 금요일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14% 상승, 나스닥 종합은 1.38% 상승, S&P 500은 0.7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1% 상승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일봉 캔들이랑 분봉을 확인해 보면은 시가 대비해 가지고 좀 밀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술주 위주의 수급이 미국 증시를 견인한 하루였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술주의 수급이 몰린 데 있어서는 마이크론의 급등이 분명히 큰 역할을 했겠죠.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그게 곧바로 반영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그래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 더 키워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등 다양한 반도체 대부분이 상승을 했고, 최근 논란이 좀 커졌었던 오라클과 팔란티어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리고 좀 특징주라고 볼 수 있는 그 오라클, 최근 자금 조달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급락을 보였잖아요. AI 버블론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시간외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몇 퍼인지 봐볼까요? 지금 5.89% 시간외 급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그 오픈 AI와의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전력 공급에 대해서 잘 긍정적으로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건 우리가 호재로서 인식을 해야 될 거고, 지금부터 더 중요해지는 거는 투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조달을 못 받으면 어떻게 그 자금을 저기를 할 건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 보겠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첫 번째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외신을 좀 보니까 거기서도 오라클이 전력과 관련된 비용을 분명하게 부담을 하기는 해야 한다. 지금 이제 자금에 있어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나와 있듯이,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부가 AI 테마에 대해서, 그리고 오라클의 주가 방향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만큼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내년도 증시에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한 주이다 라고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도 증시를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확실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대로 연말까지는 내년도를 위해서 현금 소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자, 2026년을 위한 종목 저희는 어제 분명하게 진입을 했고, 다음 주에도 계획대로 진입합니다. 매우 중요했던 고용보고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은 지표들은 시장의 해석이 지금 약간씩 엇갈리는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지표를 자세히 까보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나눴죠.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는 1월달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는데, 뭐 1월달에 무조건 인하를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2026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저는 생겨날 수 있겠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연말까지 치면은 오늘 제외하고 개장만 치면은
6일 남았더라고요. 6일. 올해 이어가지고 내년도 확실하게 한번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잘 해봅시다. 화이팅! 자, 12월 19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저희는 분명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2026년을 위한 포트폴리오, 2026년을 위한 종목에 대한 선 진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을 저희가 왜 진입했고 왜 2026년 기대주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라는 것까지는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제약바이오에 접근하는 관점은 뭐였습니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 미국의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유동성은 분명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성장주나 제약바이오에 대한 순환매 관점을 가져볼 수 있을 텐데, AI나 배터리 등 업종이 최근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속 하락한다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의 순환매는 더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국내 증시를 봐도 제약바이오 내에서 개별적인 이슈나 기대감을 가진 종목들의 순환매는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다. 그 관점으로 한 종목을 저희가 ST팜 35% 6% 수익률 가지고 있음에도 진입을 한 거겠죠. 다양한 빅파마나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다수 미팅 일정이 잡혀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럼 뭘로 이어집니까?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기업에서도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도 기술 이전 논의는 계속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할 거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게 근데 이거 원래 다음 주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 시장 더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일본의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시장에 눌릴 수도 있다? 당연히 저도 압니다. 모르겠습니까? 근데 시장이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눌린다고 했을 때는, 이 종목에 타격을 준다고 했을 때 더 잡을 수 있는 가격을 준다면 그건 우리가 기회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선진입을 한 거예요. 눌리면 한 번 더 잡는다. 눌릴지 안 눌릴지는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을 기회로서 만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서 판단을 한 거죠. 이 종목은 분할 매수에 대한 계획이 명확한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표와 리포트가 함께 제공이 되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보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 제가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도 한번 잘 좀 이해를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T팜은 제가 기준선 124,000원 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24,000원으로 잡은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슈는 분명히 정해졌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면서 만들어진 상승 추세가 이탈되는 가격을 저는 그냥 기준을 124,000원으로 잡았어요. 최근 다시금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던 기준봉의 종가에서 일부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반영을 한 가격,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이나 다양한 내용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기준선은 124,000원입니다.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보유하는 거고, 이탈하면은 과감하게도 아니죠. 준비가 돼 있던 거고 예상을 하고 있던 거니까 차익 실현하고 종목 교체합니다. 요즘 주린이 분들도 좀 많이 주식시장에 다시 참여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항상 이거 하나만은 좀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오를 것 같은 이유가 있으니까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도에 있어서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물론 단타는 내가 목표가 3%였어. 그럼 3%를 찍었기에 매도하는 것도 이유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하게 조금 빠져서, 혹은 단순하게 조금 올라서 무서워 하고 빼고, 돈 벌었네 하고 빼고,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빼고, 이런 근거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매수에 이유가 있었으면 매도에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매수 이유가 여기서 비춰져야겠죠. 기본적으로 그게 정말 중요한 관점일 겁니다. 큰 돈을 버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고, 굳이 애매하게 털리지 않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매수를 했어. 생각보다 못 나왔어. 그러면은 주가가 동일선상에 있더라도, 빠지지 않더라도 이건 매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실적은 잘 나왔는데 그냥 시장이 좀 빠지면서 주가가 못 올라, 혹은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매도해야 될 이유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단순하게 조금 오르고 조금 떨어진다고 그게 매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들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